이거 교재 15페이지 표라고 했고요. 맨 위에 요 줄에다가 이렇게 줄 하나 치고 뭐라고 쓰냐면요. 여기만 잠깐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9 그리고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쓰시고요. 여기다가 절의 변환 이라고 쓰시고요. 옆에다가 부제를 뭐라고 쓰시냐면 연결을 쭉 해놓고 전치사 그리고 vs 접속사 이렇게 쓰세요.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이게 이제 부제목이에요. 자, 요거를 써놓고 나서 여기가 원래 앞 페이지에 있는 건 전치사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접속사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예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는 잠실 요거를 얘기해야 되죠. 잠실 요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 구와 절의 변환의 첫 번째는 전치사인데 접속사로 어떻게 바꿔 쓰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1번에 먼저 매기시고요. 이렇게 먼저 씁시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치사 구가 있었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흔히 나오는 것 중에 전치사 즉 동격의 전치사를 먼저 쓰세요. 동격의 전치사가 있는데 그건 of를 써요. 그리고 뒤에다가 연결하기를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양방향 화살표를 해주시고요. 동격의 접속사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that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하려는 얘기예요. 즉 전치사 중에도 of라는 전치사가 동격의 의미를 가져요. 그거 이제 예문으로 좀 볼게요.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그 예문을 하나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을 썼어요. 자, I 해놓고 나서 agree 동의하다 찬성하다죠. 그리고 뒤에 전치사 with를 쓰면요. 뒤에다가 명사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다란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해석이 쉽죠? 난 그 생각에 동의해. 근데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뒤에를 제가 현관펜을 잠깐 쳐볼게요. 뒤를 이렇게 줄을 칠 건데 뒤에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of 해놓고 나서 뒤에다가 you are going there 그리고 나서 next year 이렇게 썼어요. 내년에 이렇게 써놨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실제 내가 만약에 시험 범위 내에서 이걸 받았다. 즉 이게 시험 범위다. 학교에서 서답형을 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나온다? 이 부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즉 아래쪽에 연두색 줄을 쭉 치시는데 바뀌어서 이렇게 쓰게 한다는 얘기죠. 동격의 전치사 of는 동격의 접속사 that이랑 바꿔 쓰게 된다. 근데 문제는 위에서 전치사 of에 대한 명사 목적어가 going이란 동명사고 그 앞에 youare이라고 소유격이 들어간 건 뭐야? 네가 간다는 거죠. 그쵸? 즉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지만 주어니까 대절 속에서 주어가 저 녀석이겠죠. 즉 you. 그 다음에 시제가 next year 내년이니까 미래 시제 조동사. 그리고 go there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이 소위 말해 전치사 구 of란 전치사 구를 접속사 that절로 고치신 거예요. 시험 범위는 저렇게 that으로 써 있는데 of 뒤에다가 바꿔 쓰도록 내거나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어요. that절을 of 플러스 동명사로 쓰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제시어만 나와 있어요. 즉 내가 외운 거는 that you will 건데 갑자기 of를 제시어로 줬다. 제시어는 반드시 사용할 거, 주어진 단어는 변형할 거. 그럼 뭐야? 내가 본 단어는 go지만 going으로 변형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를 써봅시다. 자, 두 번째 여기다가 번호 매기시고요. 여기다가는 뭘 쓰냐면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어요. 자, 원인에 대해서 전치사를 먼저 쓰자면 이쪽에다가 일단 due to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owing to 이런 것도 뭐뭐 때문에죠. because라는 건 접속사지만 뒤에 of를 붙이면 전치사가 되죠. 좀 긴 거 하나 쓸까요? on account of가 모두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 한글 해석은 뭐뭐 때문에. 자, 그런데 얘를 옆에다가 접속사로 고친다 또는 접속사를 전치사로 고친다. 접속사 중에서는 일단 because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뭐뭐 때문에. since를 쓰셔도 똑같아요. as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접속사 for만 제가 여기다 컴마를 하나 써주고 for를 쓰는데 그 이유는 앞자리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 주어동사를 먼저 쓴 상태에서 접속사 for 뒤에 주어동사가 있는 경우에만 즉 가운데 끼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because나 since나 as는 부사절 전체가 문장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거나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because 배고프다.
라면 먹었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라면을 먹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for는 어떻게 쓴다고요? 앞에다가 라면 먹었다. for 배고팠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요. 저거 밖에는 안 돼요. for는. 그래서 따로 구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문장 변환을 아래쪽에 써봅시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가 받은 문장은 이거예요. 앞자리에다가 on 이렇게 썼다 칩시다. account of 그리고 나서 the heavy rain 이렇게 썼어요. 자, 그 심한 비 때문에 그리고 나서 I was late for school 이렇게 써봅시다. 학교에 지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문장은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바꿔 쓰라는 건 여기예요. 그래서 줄을 여기다 칠게요. On account of the heavy rain까지를 고쳐 쓰라고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뒤에는 똑같으니까 안 쓰고 똑같다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앞자리다가 만약에 여기다 because를 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 이거죠. 한 번만 써보세요. 자기가. because 뒤를 어떻게 쓸지. 썼어요? 일단 첫 번째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주어는 위에 전치사 구에는 안 보여요. 왜냐면 비 때문에 라고 했지만 비가 오다라고 할 때는 설마 아직도 rain comes 이렇게 쓰지 않는 거죠. 그럼 뭐야? 아, 비인칭 주어 이시 필요하죠. 예를 들면 밖에 비와 it is raining. 밖에 추워 it is cold. 오늘 토요일이야 it is Saturday today 이렇게 말하죠. 이해되죠? it이 필요해요. 여기도 it을 먼저 써줘야 돼요. 이걸 쓰는 게 첫 번째 능력. 그 다음에 시제를 맞춰야죠. 뒤에가 was late면 비가 온 것도 과거겠죠? 그러면은 과거형 동사를 써줘야 돼요. rained.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두 번째 요소예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완벽하게 쓰려면 뒤에 heavy rain이라고 썼지만 비가 많이 왔다라고 쓸 때 heavily 심하게 왔다라고 부사를 쓸 수 있느냐. 자, 제가 동그라미 3개 모인 건 뭐예요? 일단 접속사를 딱 본 순간 아, 학교 교과서 이렇게 있는 거 선생님이 because로 쓰라고 내셨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해서 주어를 찾는 능력, 비인칭 주어를 채울 수 있는 능력, 동사 과거 시제를 쓰는 능력, 형용사를 부사로 쓰는 능력 3개가 맞춰져야 빈칸 3개를 맞추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소다평을 쓰려면 저게 다 같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전치사 다 접속사 써도 돼요. on account of 자리에 내가 due to가 있건 owing to가 있건 because하고 있건 알아봐야 되고 because, since, as 다 같이 쓸 수 있고요. 다만 여기다가 만약에 for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해야 돼요. I was late for school. 지각했어. for 왜냐하면 it rained heavily.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 3번하고 개념 하나 씁시다. 3번에다가는 뭘 쓰시냐면 여기다가 3번 크게 쓰시고요. 원인을 나타내는 것 말고 전치사 용법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시간도 있어요. 시간. 시간은 보통 전치사 중에 듀어링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쓴다면 while이나 as 같은 전치사를 써줘요. 둘 다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 있죠. 자, 얘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데 먼저 여기다 하나 예문 쓰고 아래쪽에 줄도 미리 치고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문에다 이렇게 써볼까요? 앞자리에 during 이렇게 썼어요.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쓰면은 휴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아래쪽에다 while로 쓰세요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뒷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I visited 해놓고 나서 Japan 이렇게 되면 난 일본에 갔었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다 뭘 써야 되겠어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나겠죠. 뭐 내가 휴가일 때 갔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동사인데 휴가를 가지다라는 걸 보통 우리가 have를 쓰죠. 그러니까 while I had the vacation 이렇게 쓰겠죠. 휴가가 있었을 동안에 이렇게 쓰겠죠. 그건 뒤는 똑같을 거고요. I visited Japa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번호 매국을 쓸까요? 네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면 양보라고 해요. 양보.
양보는 해석을 좀 쓸게요. 양보라고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해석이고요. 얘는 전치사인 경우에는 despite를 써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인데 in, spite of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양방향 쓰실 때 옆에다가 do를 쓸 수가 있고요. do 말고도 여기다가 or do를 써도 똑같아요. 접속사. 그런데 아래다가 even이 들어가는 경우를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even if도 같은 뜻이고요. even though도 같은 뜻이에요. even if, even though가 모두 다 같은 뜻이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그러면 아래쪽에 예문을 하나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자, 앞자리에다가 요 현관펜 자리랑 같은 거 이제 배열을 써볼 거예요. 요 자리에.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하나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자, 썼는데 앞에다가 despite 이렇게 썼어요. despite. His blindness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걔가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blind가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인이란 형용사니까 그의 이런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뒤를 볼게요. he 뭘 쓰면은 역접이 되나요? He can do anything. 그리고 alone 이렇게 썼어요. 걔는 웬만한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접일 때 despite나 이제 접속사 do를 쓸 거예요. 그럼 이제 do 뒤를 한 번만 본인이 채워보세요. 어떻게 될지. do 뒤를 쓴다면. 자, 마찬가지로 do 뒤에 그가 라는 주어가 필요하죠. 그럼 he를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뒤에가 can do 현재 시제죠. 그럼 그냥 비동사는 is일 거고 그 다음에 blind란 형용사를 생각하면 되죠. He is blind 이렇게 되겠죠. 비록 그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지만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요. 실제 잠실 요구가 어떻게 낸 적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실제 문장은 원래는 though he is blind 같은 의미였어요. 말하자면. 그랬는데 여기에 쓴 계신 번호가 4번이죠. 1번 번호에 뭐가 있었죠 아까? 1번에? 동격이 있었죠. 동격의 접속사 대시 있었어요. 그럼 대부분 학원에서 가르칠 때 do는 뒤에 주어 동사고 이걸 바꿔 쓰라고 하면은 despite가 올 거야. 대신 뒤엔 명사야 가르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despite가 보였는데 뒤쪽에 he is blind가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대부분 학원에서. 그래서 잠실요구 선생님이 어떻게 내셨냐면 이렇게 내셨어요. despite 했는데 여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쳐놓고 밑줄신 A, B, C, D 이 중에 어법상 틀린 걸 2개 골르세요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외운 게 나왔고 근데 학원에서 대부분 말할 때 뒤쪽에 he is blind가 보이면 틀렸다라고 가르쳤을 거란 얘기죠. 근데 가운데를 어떻게 냈는지 제가 잠깐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the fact that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동격의 접속사. 그럼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면 실제 학생들이 워낙 스캔이 빠르단 말이야. 내가 아는 건 잘 보여요. 그럼 despite는 전치사인데 뒤에가 he is blind가 들어가면 틀렸다 이렇게 골랐겠죠. 근데 이거 안 틀린 거죠.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계세요. 여전히 학교에. 자,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랬으면 뒤에 명사인 the fact만 있으니까 despite 쓸 수 있다. 이죠? 그리고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종종 보일 텐데 좀 치사하게 despite 동의어가 in spite of잖아요. 그래서 가끔 문제에다가 despite of라고 써놓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발음이 뭔가 spite of가 보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despite는 한 단어짜리고 in spite of가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전치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다가 일단 체크를 해보고 쓸게요. 뭐라고 쓰시냐면 5번이죠. 이제 5번에다가
전치사가 with가 들어가건 또는 without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with를 쓰면은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without은 뭘 말해요? 뭐뭐가 없다면 없이는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뭐라고 고치게 하냐면 옆에다가 양방향이 실제 if절로 고쳐 쓰게 하거나 또는 unless 같은 말이 들어가게 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거 연습을 하나만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without 이렇게 해놨어요. without. 그리고 나서 the internet 이렇게 써놨어요. internet 이렇게 썼어요. 인터넷이 없이는 그리고 나서 we could not 그 다음에 enjoy 이렇게 써놨어요. speed라고 씁시다. speed of the modern society 이렇게 쓸게요. society. 자, 인터넷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런 현대사회의 modern인데 RN까지 씁시다. 모던 소사이 현대사회에 이러한 속도를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게 빠르죠. 그렇죠? 오늘 주문하면 막 내일 오는 건 뭐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을 텐데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without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두 가지 경우를 쓸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바꿔 쓰자면 좀 중요한 거요. 제가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하나는 if를 주는 문장이 가능하고요. 하나는 unless를 주는 문장이 가능해요. if는 뭐뭐 한다면 이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뒤에가 내가 누릴 수 없다에서 시제가 could not 즉 가정법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if 해놓고 나서 it were not for 이라고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뒤에다 the internet이라고 쓰면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갖는 가정법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unless는 사실은 좀 다르게 두 가지 경우를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쓴다면 if it were 해놓고 나서 뒤에다가 for the internet 이거나 또는 if it were with라고 써도 괜찮아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인터넷이 있다면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냥 내가 인터넷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이라는 의미를 쓴다면 if 다음에 I didn't have the internet 또는 if there 미안해요. 여기다 didn't가 아니라 if I had라고 씁시다. 앞에 unless였으니까 had라고 쓰고 if there were 해놓고 나서 the internet 이렇게 쓸게요. 아래쪽에 다 긍정문이 들어가는 거는 앞에 unless가 있기 때문이에요. unless 자체가 if랑 not을 포함하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unless 자체가 if에다 뒤에 부정어가 들어있는 의미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럼 if it were 다음에 not이 들어있는 건 같은 의미란 얘기고 if I had the internet이면 내가 실제로 인터넷 가지고 있는 건데 인터넷이 없다면이라는 의미고 if there were the internet, 인터넷 실제 만약 없다면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라는 거죠. 앞에 were not이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 쓰라고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 이번에 개정판 교과서 나오기 전에는 가정법 표현은 보통 2학년 말, 1학년 기말 아니면 2학년 초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 교과서가 어법을 조금 당겼더라고요. 1학기 기말엔 가정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잠실요구 어법 키워드 중에 뭐라고요? 구와 절의 변환, 구라는 건 전치사 구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접속사 절로 고칠 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본 거예요.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아까 뒤에 노트 페이지가 17페이지 있었죠? 관계사라는 여기 제목 옆에. 여기 넘겨봅시다. 자, 여기를 보시는데요. 자, 일단 여기다가 제목을 아까처럼 한번 쓰셔야 돼요. 제목 먼저 씁시다. 제목을 먼저 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줄 치시고 뭐라고 쓰냐면요. 여기다가 제목은 일단 관계사라고 쓰고요. 관계사라는 내용은 옆에다가 뭘 만드는지 본다면 형용사절. 형용사는 괄호 안에다가 명사, 수식, 명사를 꾸며준다는 걸 형용사라고 하죠. 근데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러한 형용사절, 접속사가 모두가 관계사라고 얘기하고요. 이 안에 우리가 크게 말하기를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알만한 것 중에 who, whom, which, that 그런 거 말해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또한 들어가요. 자, 그럼 관계 부사는 where, when, why, how예요. 근데 이름은 부사고 대명사예요. 근데 명사나 부사스럽진 않아요. 하는 일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형용사로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있는 예문 안 써도 괜찮은데 얘는 그냥 칠판에 보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문 하나 썼는데 이렇게 쓴다 칩시다. 만약에 this is 했는데 뒤에다가 man을 쓴다면 요 자리에 보통 형용사를 뭘 써요? smart man, handsome man, rich man, ugly man 뭐 이런 걸 쓰겠죠. 이해돼요? 그냥 이러이러한 남자 해서 형용사에 넣어주죠. 근데 그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가 좀 긴 거예요. 남자긴 남잔데 어떤 남자야? 뒤에 보니까 뭐뭐뭐뭐 하는 남자. 뒤에다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지 아니면 who 다음에 likes me 나를 좋아하는 남자인지 상황이 달라지죠. 그쵸?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남자를 꾸며주게 되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주는 걸 소위 말해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관계대명사는 지금처럼 여기에 아무런 컴마가 없는 상태. 그러면 이게 왜 한정해 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는 순간 남자가 전 지구에 35억 명은 있을 텐데 하나로 줄잖아요. 대부분 한 명 좋아하죠? 그쵸? 그쵸? 물론 둘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대부분 하나니까 35억 명을 갑자기 훅 줄여주잖아요. 여기다가 This is a rich man 이랬으면 부자인 남자는 생각보다 많을 거란 얘기죠. 그쵸?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하는 순간 확 범위가 한정되죠. 그 한정이 그거야. 100개 한정 판매 그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거 그 한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용법 결국은 이 전체 덩어리가 다 형용사잖아. 하는 역할이.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하다못해 동사라도 껴있어.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접속사의 성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얘를 제가 형용사의 역할하는 접속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예요. this is 해놓고 나서 여기가 만약에 the place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which를 썼는데 is very famous 이렇게 썼어. 그럼 되게 유명한 장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주격이지.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그치만 만약에 뒤에다가 where는 언제 쓰냐 이따 상세한 설명을 쓸 거니까 여긴 대충 보기만 해. 개념만. where인데 내가 그 다음에 boat 샀어. 그 다음에 the bag 이렇게 썼어. 그럼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지? 이런 게 없어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말하고 목적어 없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말한단 말이야. 근데 모든 게 다 있으면 뭐야? 완전한 문장? 그러면 아 내가 이 장소에서 가방을 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즉 관계부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는 역할은 똑같죠. 결국은 장소인데 뭔 장소야? 내가 가방 산 장소. 이해돼요? 유명한 장소나 지저분한 장소나 가방을 산 장소나 장소를 꾸며주죠. 하는 역할은 다 뭐라고요? 다 같이 형용사.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용사절을 좀 들이파볼 건데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따로 본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게 그거거든요. 연결되는 방식만 달라요. 지금 한꺼번에 쓸 건데 자, 요 밑에다가 이제 문장을 쓰는데요. 요 밑에다가 번호를 매겨 쓸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먼저 쓰세요. 관계사, 절, 접속사 이렇게 놓고선 여기다가 밑에다가 번호를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번호를 먼저 매기시고요. 번호를 먼저 매기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확대해 놓고 나서 문장을 쓸게요. 최대한 간결한 문장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서 여기다가 짧고 간단한 문장을 먼저 써봅시다. 여기다가 this 그리고 is the place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뒤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I 그리고 boat 내가 샀어요. 그리고 나서 the bag 그 가방을 샀어요. 근데 원래는 뒤에 전치사 at이 있었겠죠. 그래야 내가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가방을 샀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관계대명사 요 자리에 이제 쓸 단어인데 관계대명사의 격을 따지잖아요. 그 격은 말 그대로 자격이에요. 자격은 뭘 말하냐면은
여기는 이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사라고 불러요. 사실은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문법책에 써주잖아요. 근데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여러분이 듣고 간 설명은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접속사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예요. 그럼 생각해봐. 앞에 꾸며줄 명사가 없는 게 불가능하지. 당연히 있어야 되지. 다만 이름이 그럼 수식받는 명사라고 쓰지 왜 선행사라고 불러요? 앞에 있는 선자고요. 선배할 때 선이에요. 선험자 할 때 선이에요. 선행할 때 선이에요. 여러분 선행한다는 게 뭐지? 먼저 배운다는 거잖아. 앞서서 뭔가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뒤에 있어야 될 명사잖아. I moved the bag at 뒤에 the place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걔가 앞에 나가 있는 거야. 즉 지가 먼저 나가서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단어가 선행사야. 그러니까 앞으로 선행사를 뭐라고 이해하라고? 그냥 꾸밈받는 명사. 당연히 꾸밈받는 명사가 있어야 형용사가 있겠지. 그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선행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선행사랑 관계가 뭐냐가 격이야. 뒤에 봤더니만 요 자리에 원래 들어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구나.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그래서 여기다 들어갈 단어를 대표로 하나만 쓸 거예요.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거는 which도 되고 여러 가지지만 일단 하나를 먼저 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뒤에 여기 밑줄 자리만 고칩시다. 3번도 똑같아요. 앞에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뒤도 똑같은데 다만 2번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에서 된 3번은 목적격이 생략되기 때문에 안 쓴다는 표시예요. 저 자리에 제가 저렇게 파이 모양 하는 거는 생략됐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영작할 때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알죠? 그거는 안 쓰는 거예요. 없다.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옆에 오른쪽에 살짝 써야지. 여기까지는 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쓴 거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 형태로 연결한 문장 3개를 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 뒤에 있었던 at이요. 앞으로 이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는 똑같으니까 이퀄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요 자리가 바뀌고 앞이 at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 뒤에는 아까 같았으면 선생님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된다라면서요. 하지만 at이란 전치사가 오는 순간 이 자리는 which만 연결해요. 다른 걸 연결하지 않아요. 즉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뒤에도 좀 바뀌니까 뒤에도 한번 씁시다. 뒤에가 이번에는 I bought 그리고 나서 더 100까지만 있겠죠. 왜? 저 애시 아까 뒤에 있던 애가 이동을 한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위치도 관계대명사 목적격이긴 하지만 전치사랑 결합된 거라서 뒤에는 이대로 둘게요. 자, 보고 드디어 요 5번 자리에서 관계부사가 등장합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앞자리는 여기다가 그냥 같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뒤도 같아요. 다만 여기 밑줄을 쭉 치시고요.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드디어 관계부사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를 좀 크게 여기다 where이라고 하나 씁시다. 드디어 관계부사 사용. 그래서 옆에다가 5번 옆에다가 여기다 이제 화살표하고 드디어 관계부사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그 관계부사에 대한 다른 변형 형태가 있는데 지금부터 보게 될 6, 7, 8번 문장은요. 옆에다가 문장을 쓰기 전에 미리 먼저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은 여기 뒷부분은 앞에 있는 거랑 여긴 똑같을 거예요. I bought the bag은 똑같이 올 거예요. 다 똑같은데 6, 7, 8번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6, 7, 8번 옆자리를 별표하고 뭐라고 쓰시냐면 여기다가 별표 6, 7, 8번 오직 뭐만 가능하다? 일반적 선행사의 경우에만 가능 이렇게 써보세요. 일반적 선행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됐어요? 일반적 선행사가 뭔지 아래쪽에다가 잠깐 쓰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예시를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일반적 선행사라고 하면 자, 요거에 대한 예시야. 일반적 선행사의 예시야.
지금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 앞에서 the place가 왔을 때가 그리고 나서 where 연결하면 요 place가 일반적 선행사예요. 만약에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인데 성경어학원, 롯데월드몰 아니면 63타워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구체적 명사는 안 돼요. 그냥 거기 그 장소, 곳 이런 것만 돼요. 그 다음에 the reason,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랑 관계부사 why를 썼을 때도 reason을 일반적 선행사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 why 앞엔 다른 선행사가 어울리지도 않아요. 다른 게 없어요. 올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좀 다양한데 더 time을 일반적으로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서는 time 말고도요. 예를 들면 day도 허락해주고 day가 모여있는 month도 허락해주고 year도 일반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시기를 나타내는 perio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반적 선행사예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time이지만 7시 20분 이런 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데이여도 그냥 the day 이랬으면 일반적인데 발렌타인스 데이라든지 7월 21일 이런 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month도 마찬가지로 그냥 the month 그랬으면 괜찮은데 정확하게 July, January 이랬으면 또 아니에요. year도 당연하겠죠. the year은 괜찮고 2025년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꼭 집어서 구체적인 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특별히 없이 그냥 시간, 날, 달 이런 것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씁시다. the way라고 선행사를 방법을 쓰고 나서 뒤에다가 원래 how를 연결해야 하지만 문제는 the way 뒤에는 나란히 관계부사를 쓰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the way인 건 일반적 선행사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반적 선행사의 예시였어요. 즉 하나, 둘, 시간은 좀 다양하다. the way는 콕 집어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다. 그럼 일반적 선행사다라는 걸 먼저 정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경우에만 위에 있는 지금부터 보게 될 6, 7, 8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6번은 다시 처음부터 씁시다. 어떻게 쓰시냐면 앞자리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봤던 문장 그대로 옮겨 쓰는데 이렇게 쓸게요. 뒤는 똑같다 그랬고 앞자리가 this였죠. 아까 this is the place였죠. 그리고 요 자리에다 뭘 쓸 수 있냐면요. 요 자리에 여기다가 that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위에 that이 한번 있었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 자리 2번에 that이 있었죠. 근데 얘하고 문장 뒤에 구조가 달라요. 얘는 뒤에 I bought the bag 다음에 at 전치사가 있었고 뒤에 목적어가 안 채워져 있죠. 즉 불완전한 문장. 근데 여기 보면 this is the place 다음에 여기 that이 온 것은 뒤에 I bought the bag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왔죠. 즉 생긴 단어의 모양새는 같지만 얘는 관계 대명사 목적격인 위치를 도와주러 온 that이고요. 얘는 관계부사인 where를 도와주러 온 관계부사 that이에요. 어쨌거나 쓸 수는 있어요. 선행사가 일반적이라면. 자, 그 다음에 7번, 8번도 다시 손으로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씁시다. this is 그리고 이번엔 the place만 쓰시고요. 현관펜을 the place에다 쳐주시고 뒤는 똑같이 가요. 뒤에는 똑같이 여기 I bought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그쵸?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8번은 this is 해놓고 그냥 where만 쓰고 현관펜은 where이랑 관계부사를 치시고 뒤는 똑같이 I bought the bag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은 이 밑에 6, 7, 8번 즉 관계부사를 that으로 대신 쓴다. 그런데 관계부사를 생략하고 선행사만 쓴다. 예를 들면 아래쪽에 우리가 다른 거 봤던 대로라면 이 자리에 the reason, the time, the way 이런 거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선행사만 쓰고 관계부사 없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this is why, this is when, this is how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관계부사만 쓰는 게 가능하다. 일반적 선행사일 때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총 8개가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8개 다 쓰라고 내는 적은 없어요, 당연히. 근데 실제 내가 봤던 시험 문제가 만약에 5번 같았다. 근데 칸수가 갑자기 확 줄었어. 2칸이 줄었어. 그러면 이제 6번, 8번 같은 거 쓰라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밑줄 친 문장이 맞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관계부사가 이번 시험 보니까 외웠단 말이야. 5번 문장이 시험 범위 문장인데 외웠어. 근데 갑자기 where에 밑줄이 있길래 아싸 외운 거 나왔어 하고 동그라미 했단 말이야. 일치한다고? 그렇다면 저 끄트머리에 여기 at이 붙어있어. 지저분하게. 그럼 뭐예요?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대체적으로 또 문제 내실 때 선생님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밑줄어법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딱 기가 막히게 딱 밑줄만 안다고. A, B, C, D, E 중에서 밑줄 치면 where 이렇게 있다고. 그럼 내가 쉬운 범인데 외웠을 거 아니야. where 딱 본 순간 아우 맞네 이런다고. 그러면 이렇게 애매하게 장평을 잘 조절해서 여기 밑줄 이렇게 뒷줄 여기 어딘가 여기 at이 이렇게 있어. 마침표 앞에. 그럼 생각해봐. 니네가 여기 단락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만 읽고 where이면 그냥 동그라미 읽겠지. 뭐 다음 줄까지 읽었겠어? 안 봐 애들이. 그래서 저거 틀려. 근데 나중에 이렇게 펼쳐주면 여기 where 끝부분에 여기 끝부분에 at이 있으면 맞냐? 그러면 아닌 줄 알아 그때는. 이해돼요? 근데 그걸 한 끝을 안 봐요. 잠실여고 어법 문제는요 항상 대문자에서부터 마침표까지 다 봐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중간에 속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내더라. 그래서 대부분은 맞는지 틀린지 물어볼 때 변형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외운 거랑 다르게 쓰라고 나왔을 때 내가 알아서 쓸 수 있어야 된다까지예요. 자, 요 8개 문장이 아래쪽에 봤던 관계부사 why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when에도 해당이 되는데 how만 살짝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8개 문장 중에 how가 못하는 게 뭘까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how는 아까 뭘 못한다 했냐면 the way 다음에 how라고 관계부사 연결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대로라면 the place where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는 이 5번을 못하겠죠. 이거 하나 빼곤 다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This is the place 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가방을 산 방법이다 그랬으면 This is the way which I bought the bag 그다음에 in 이렇게 썼을 거예요. in이 보통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 in which 오겠죠. The way in which. 근데 the way how를 못 쓰니까 이 문장 하나가 사라질 거고 그 대신에 the way that. 일반적 선사니까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된다 그랬어요. 그쵸? 나머지 when인 경우도 쓸 수 있고 why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전치사 결합은 좀 배우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4번 같은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지울게요. 여기 4번이 전치사를 at을 썼죠. 지금 내가 가방을 이 장소에서 샀어야 할 때 저런 경우에 at이나 in이나 둘 다 크게 상관이 없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볼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좀 상식이 필요한데 앞에 선행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This is 했는데 뒤에다 선행사가 더 스쿨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가 I go예요. 그럼 앞에 뭘 써야 돼요? 와 장소니까 at이다 이럴 거예요. I go at the school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I go to the school이겠죠? 그러면은 to which겠죠? 그래 봤자 한 단어로 고치면 where이에요. 내가 가는 학교. 이해돼요? 자 그럼 또 연습해볼까? 만약에 이번엔 this is 했는데 앞에가 책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책상이야. 근데 여기다가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고 내가 이렇게 썼어. I found the key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 열쇠를 발견했다. 그럼 이번엔 뭘 써야 돼요? 책상 위에 있는 열쇠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보통 on을 쓰겠죠. 이해돼요? 이런 건 이제 저런 규칙은 뭘로 외워요? 문법 법칙이 있나요가 아니라 그냥 너의 말 센스야. 문해력. 책상 위에 열쇠가 있는 걸 내가 찾았겠지. I found the key on the desk겠지. 그러면 on을 쓰겠지. 다만 중요한 거 뭐다?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온 게 장소를 꾸며주면 다 where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자리 앞에 in을 쓸지 at을 쓸지는 원래 네가 자연스럽게 연결한 전치사 쓰면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정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앞에가 the reason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치사는 for 그리고 which를 써요. 왜? for은 전치사 자체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for which를 쓰고 그거 한 단어를 고치면 why라는 관계부사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the way는 아까 얘기했지만 the way는 뒤에 뭐가 온다고요? the way는 밑에 쓰시다 in 다음에 which를 써요. 뭐뭐 하는 방식. 자 근데 시간은 좀 달라요. 시간은 전치사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관계 부사 규칙이 아니라 원래 시간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이따 7시에 만나 뭐라 그래요? 영어로? at 7 o'clock 이렇게 얘기하죠. 즉 시간을 나타내는 이렇게 꼭 집어서 시간 있잖아요. 시각. 한 점인 거 있잖아. 그 점을 지나가면 7시 1초가 넘어가죠. 그러면 딱 그 한 점이 되는 건 at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가 time이 선행사면 뭐가 올까? The time at which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씁시다. 옆에다 잠깐 여기 화면 잠깐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시간을 말할 때는 앞에가 the time이면 그랬으면 똑같은 when이어도 at which를 쓴다는 얘기예요. 왜? 실제 원래 at the time이니까. 근데 앞에가 the day면 어떻게 쓸래요? day.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day,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같이 3월 1일 그랬어요. 그건 뭐야? 3월 1일도 동그라미 달력에 하루 동그라미 하는 거죠. 달력에서 하루를 이렇게 동그라미 할 수 있는 24시간짜리는 모두 on을 써요. on the first March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오늘 Saturday죠? 그럼 on Saturday고요. on my birthday, on the Valentine's Day, on 추석, on 설날 이렇게 써요. 하루짜리는 다 on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on을 쓰고 나서 which를 쓰겠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day가 모이면 이제 뭐가 돼요? 하루하루 날들이 모이면 첫 번째 단위는 week예요. 주가 오죠. 자, 그 다음에 주가 모이면 뭐가 돼요? month가 생기죠. 달. 달이 한 3개월? 이렇게 모이면 계절도 있어요. 그쵸? The season. 또는 앞에가 제가 말한 건 대표명사지만 week 대신에 뭐 예를 들면 the first week거나 아니면 month 대신에 July 이런 게 왔다거나 the season 대신에 the summer 이렇게 왔다거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절이 모이면 계절 4번 모이면 뭐죠? 2열이죠. 2열이 100개 모이면 뭐죠? century예요. the century. 이런 애들은 다 in을 써요. 이건 외우기 쉽죠? 왜? 하루보다 커지면 in이다. 이러면 하면 되죠. 그쵸? 자, the week, month, season, year, century는 다 in을 쓴다. 근데 얘네들은 전치사가 정해져 있어요. 앞에 전치사가 적으면 이걸 써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관계부사 규칙이야? 아니야.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영어잖아. at the time인지, on the day인지, in 2025년인지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알고 있는 그 규칙이 적용된 것 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데 이따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심지어는 여기다 커닝 페이퍼를 하나 띄워놓을 거예요. 여기 1에서부터 8번 문장이 있는 거예요. 화면을 띄워놓은 채 문제 풀게 해드릴게요. 보시면서 응용해서 뭐를 어떻게 변형해 쓰는지 해보세요. 목요일도 똑같이 띄워놨지만 문제 많이 맞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봅시다. 이제 해보